네, 안녕하십니까. 집구성 이야기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관련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제 구하려면 현금으로 100% 사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기 마련입니다. 내가 현재 자산이 지금 얼마가 있고 내 현 소득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DSR 계산하는 거라다 대출 금액 계산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이용하셔가지고 대출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 현금 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DSR 계산기, DSR 신 DTI 계산기가 있는데 이제 신 DTI 계산기는 요거는 이제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커다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규제 지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만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신 DTI 계산기는 방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DSR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LTV가 70% 나왔든 80% 나왔든 그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DS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DSR은 내가 현재 소득이 얼마인데 내가 대출과 관련된 자동차 할부금이든 신용대출이든 모든 나와 관련된 금융대출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신용대출이나 일반 자동차 할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이제 부동산 대출에 관련된 것만 본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대기업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한 연봉 한 5천 요즘에 한 연봉 한 4천에서 5천 정도 대부분 합니다. 그럼 연봉 한 5천으로 잡아볼게요. 5천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출 5억 정도 대출을 내가 받고 싶어 한다. 그럼 이 5억짜리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이 얼마냐 하면 보통 7억 5천 정도, 8억에서 7억 5천 정도 하면은 그 LTV가 한 5억 정도가 나와요. 5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5억 정도 나오는 한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요즘에는 거의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치 상품이 많았었어요. 거치 상품. 만기에 일시로 갚는 이런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치 상품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잡겠습니다. 현재 최대가 30년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4%라고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DSR이 얼마 나오냐면 57.28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DSR은 제1금융권은 40%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50%입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제2금융권에 4%짜리 대출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40%를 맞춰야 되거든요. 40% 맞추려면 뭘 조정을 해야 되느냐? 대출 금액을 줄여야 돼요. 대출 금액을 줄여서 4%라면 45.0 이게 또 안 돼요. 3억으로 줄입니다. 3억으로 줄이면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됐어요. 34.37. 그럼 뭐 조금만 더 올린다 봅시다. 3억 5천. 3억 5천을 계산해보면 40.1이에요. 그럼 3억 5천까지는 이자 4%,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내가 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이 아까처럼 얘기했던 7억이야. 7억이면 대출이 안 나오겠죠. 아까 5억 대출 받으려 했더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대출 금액은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3억 5천을 내가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7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3억 5천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3억 5천이 없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서 빌려 오든가 아니면 내가 투잡을 띄워서 그 금액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 연봉이 올라가야 됩니다. 연봉을 6억으로 할까요? 6억을 했더니 3억 33.41%예요. 그럼 조금 요 대출 금액을 한번 올려볼까요? 4억 5천으로 올려볼까요? 네, 이게 높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4억. 되죠? 그러면 내가 연봉 6천만 원이 돼야 되고 대출 금액은 4억밖에 안 납니다. 그럼 내가 7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3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3억 있냐? 한번 따져봐야죠. 3억 있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3억을 모아놨냐? 없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계산기들을 이용하면 내가 그 집을 내가 지금 현 상태의 자산으로 얼마짜리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져보지를 않고 무턱대고 집을 사버리면 어떡합니까?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계약금 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용한 자산이 얼마인지가 가장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집이 좋다 그래가지고 멋있어 보이고 신축이고 역세권이고 남들 좋다고 하니까 달려들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이라는 건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가용한 자산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계약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계약금 그냥 고스란히 날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이 바로 내 가용 자산이 얼마인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DSR 계산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DSR 계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소득이 얼마고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네, 차부터 삽니다. 차부터 사다 보면 또 차 그 대출 그 할부금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받은 거 있으면 뭐 카드론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 그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내 가용 자산이 얼마인지를 이런 그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면, 그리고 또 요새 뭐가 또 적용된다고 하죠? 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또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를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0.75에서 1.5인가요? 그걸 추가로 더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4%가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DSR이 올라가요. 이게 프로테지가 올라가면 40%가 넘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연봉을 올리든지 아니면 대출 금액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이 40%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때 잘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을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집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을 구매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용자산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